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 관련해서 조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고소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확보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수사기관, 즉 경찰서 또는 검찰 단계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군대에서 군사경찰의 조사를 먼저 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검찰로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는, 즉 군인 등 강제추행이나 군인 등 강간, 군인 등 중강간, 군인 등 중강제추행 등 이런 성범죄에 관해서는 외부에 있는 민간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시경, 그리고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경기 북부경찰청,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강원도 지방을 관할하는 강원지방경찰청 등의 군인범죄수사대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임하기 전에 고소장 확보를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이라고 하죠. 피의자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장소가 술집이었다면 그 술집에 있는 CCTV를, 편의점에 있었다면 편의점에 있는 CCTV를, 버스 안에 있었다, 차 안에 있었다면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텔을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나중에는 나는 당했다 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역시 모텔 CCTV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CCTV들은 기본적으로 7일 정도면, 또는 길게는 14일 정도면 삭제되어 버리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텔, 식당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7일 이내면 거의 다 삭제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길거리에 있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그런 CCTV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시간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고소장을 확보를 했다면, 또는 어떤 신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었다면 바로 그 장소에 가서 CCTV를 확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또는 서로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의사에 반해서 나는 당했다라고 주장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지만, 만약에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여 섣불리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있었던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또는 같이 밥을 먹고 헤어졌다, 또는 같이 차를 먹고 헤어졌다, 쇼핑을 하고 헤어졌다, 이런 근거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문자 메시지 또는 카톡 내용, 그리고 나의 결제 내용, 식당에서 결제를 한 내용, 커피숍에서 결제를 한 내용, 또는 쇼핑을 하면서 같이 결제를 한 내용, 신체 접촉 이후에 서로 원만한 사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그리고 그 신체 접촉 이후에 식당에 갔었다, 신체 접촉 이후에 커피숍에 갔었다 라고 하면 그 장소에 있는 결제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CCTV도 없고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그리고 결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목격자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그 장소에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꼭 좀 불러다가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조사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수사 미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목격자의 진술서라든지 사실 확인서를 미리 확보를 해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지내왔었는지, 그리고 신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둘 사이가 원만한 사이였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는 자필로 서명을 하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신분증까지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를 가게 되면 수사관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당신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신고인이 신고를 했겠느냐, 또는 둘이 합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키스 또는 서로 만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 고소인은 고소를 했겠느냐, 그 신고의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동기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둘이 서로 불륜관계였다, 또는 둘이서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는데 누구한테 발각되게 됐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게 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고의 동기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심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둘이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화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싸움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나한테 신고를 했을 것이다, 또는 둘 사이가 불륜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 불륜 관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해지게 되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 대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신고의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무고라고 한다면 무고의 동기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 것이 좋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 있어서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뢰인들한테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거기에다가 피의자한테 과학적으로 좀 불리한 수사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좀 불리한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꼭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충족됐을 때 그러면은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당사자 입장에서 난 200% 확신한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고 싶다, 200% 확신하기 때문에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 고소인도 같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의향을 물어봐 달라, 수사관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뢰인한테 그래요, 한번 받아보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한테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받지 않는 이유 또는 받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보고 형태로 좀 작성해서 첨부를 해달라고 수사관한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첫 번째, 고소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고소 내용을 알고 나서는 나의 동선을 추적해서 그 고소인과 나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신체 접촉이 합의하에 했음을, 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CCTV,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쇼핑 또는 음식점, 술집의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둘이 원만하게 굉장히 잘 지내왔다, 그 다음에도 회식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사실 확인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서 준비를 함이 좋습니다. 물론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겠죠. CCTV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7일 또는 14일이 지나가게 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라든지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구비될 수 있으니까 굳이 조사받기 전에 급박하게 받지 마시고 충분히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며,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목격자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더 있으시다, 또는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감에 있어서 변호인을 하고 꼭 동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자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같이 헤쳐나갈 변호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